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자, 화성대의 기본반을 시작을 해볼게요. 아침에 이렇게 화성대회를 하려고, 그쵸? 일찍 나와가지고 이 겨울날에, 그쵸? 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나 화성대회를 좀 처음부터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온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화성대회 우리가 쭉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그쵸? 서로 잘 부탁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 화성데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는 학문일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는 게 오히려 화성대를 하러 가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화성데이 그래도 하니까 좀 재밌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일단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요. 여러분이 다 제 이름은 알죠? 네, 저는 서정팀에서 정을 맡고 있는 정의원이에요. 자,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의 자료를 여러분이 화성대에는 지금 두 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는 강의 자료, 수업 자료고 하나는 이렇게 1강 골든타임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얇은 거. 그렇게 두 개를 받으셨을 텐데. 자, 제가 그 골든타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첫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첫 페이지. 자, 일단 이 화성대 기본반은 어떤 반이냐 하면 거기 보시면요. 1번. 자, 화성법의 기본 개념과 작품 예제를 살펴본다. 그죠? 화성법도 그 개념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수의 부분이 뭐냐면 그 작품을 분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술처럼요. 왜 어른들이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기술을 익히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작품으로 그게 피아노 곡이든 뭐 오케스트라 곡이든 현악사 아중주든 어떤 곡이 나오든 걔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학의 어떤 개념을 안다 그래도 그거를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수학에는 수학 익힘책도 항상 딸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를 연습하는 계속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 예제를 분석 실습을 할 거고 그래서 분석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또 제가 설명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개념을 여러분이 악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성법은 그 개념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개수로 치면은, 키워드로 치자면요. 그런데 항상 다른 악보를 줘요. 시험에서 똑같은 악보를 주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악보를 주지도 않고요. 개론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악보를 딱 들이밀어도 그냥 내가 아는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뭐 붓달림, 칠하음, 뭐 전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직육하음, 뭐 칠하음의 성질 이런 것들을 딱 그 악보를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이 제가 화성 반 이렇게 화성 기본반 이렇게 하지 않고요. 화성 대위 기본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화반도 화성 대위 심화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위가 같이 이제 붙어 있는 반이에요. 그런데 대위가 사실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위법이 사실은 일단은 출제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봤자 한 문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문제가 또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안 나왔지만 예전엔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가 대입법 같은 경우는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그러니까 손을 아예 못 대요. 그냥 통째로 날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기본적인 내용은 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있어요. 걔를 그냥 버릴 수는 없겠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또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보통 끝에 쭉 이제 이럴 때 이 대위를 약간 배분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대위법 이론 같은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1, 2월 화성대위 기본반 같은 경우는 16세기 대위를 제가 한 주 설명해요. 그래서 이 3, 4, 5월 달 화성대위 심화반에서는 18세기 대위를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아는 바하 양식의 대위법, 푸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18세기 대위죠. 근데 16세기 대위는 팔레스티나 양식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선법으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좀 친숙하지 않은 그런 규칙들인데 그것을 이 1, 2월 달에 마지막 주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4번 보시면 매주 골든타임을 드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골든타임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뭔가 수업을 하고서요. 그거를 골든타임으로 자기가 풀어보는 거, 직접 풀어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꼭 풀어서 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성대에는 정말 이 실습을 해서 첨삭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얘가 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물론 풀 수 있겠죠. 혼자 풀 수 있는데 걔를 누군가 확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이 답안지도 잘 없고요. 화성대 개론서는. 그리고 답안지가 있다 해도 내가 푼 답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답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음을 어떻게 묶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화성을 뭐로 취급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걔를 누군가가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꼭 내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이제 직강생들도 다 첨삭 게시판에 올리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인강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이제 많죠. 그런데 이제 그 게시판에 각자 자기가 첨삭 게시판에 올리는데요. 얘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은근 귀찮아요. 그리고 얘가 풀고서 꼭 이거를 막 스캔해서 올려야 되나 막 그 자체가 되게 귀찮은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버릇이 돼야 돼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서양 음악이건 뭐 서양음악 사건 화성대이건 그냥 얘를 풀었으면 그냥 의뢰 그냥 스캔해서 올리는 걸로 알겠죠? 그리고 그 주에 내는 거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다음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나 분명히 꼭 낸다. 조금 더 일찍 내서 다음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첨삭이 아예 와서 확인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그래서 얘를 꼭 내시고요. 첨삭 게시판에 얘를 풀어서요. 스캔하셔서 아니면 사진을 아주 잘 찍거나 해서 올리시면 되는데요. 파일로 올리시면 되는데 요즘은 뭐 스캔 앱이 다 있잖아요. 폰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캔 앱을 사용해서 사실 흑백으로 잘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사진으로 올리시면 되게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음표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이왕이면 스캔 앱을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걔를 뭐 PDF로 올리시면 좋고 아니면 뭐 그림 파일로 올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은 한글 파일로 한글에 붙여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아마 일부러 저를 배려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얘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한글에 붙여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더 얘가 불편해요. 제가 얘를 패드로 쓰기가 더 불편해요. 그래서 걔가 되게 작게 나오거든요. 그런 음표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알집으로 압축해서 올리지 않기 알겠죠? 가끔씩은 가장 제가 허무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알집을 풀었어요. 알집으로 올렸구나 하고서 이제 알집 그 집을 풀었어요. 근데 그 안에 파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걔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를 알집으로 하지 않기. 근데 여러분이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냐면 첨삭 게시판에 그 파일이 하나만 올라가요.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개가 복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각 장을 따로 올릴 건데 그렇게 하지가 않고 얘가 파일이 하나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씩 걔를 이제 알집으로 압축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걔를 풀어서 하나에서 다시 알집으로 묶어서 올려야 되니까 불편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럼 자꾸 오류가 나요. 분명히 제가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 빈 파일이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PDF나 그림 파일로 올려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은 꼭 자기 파일의 이름을 쓰세요. 알겠죠? 파일에. 왜냐하면 제가 쭉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자기 거 하나를 내지만 저는 걔가 이제 정말 파일이 많은데 이게 누구의 파일이었지 이거를 또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에 이름을 꼭 써주세요. 그리고 그 한글이나 알집으로 올리지 않기. 이거 제가 첫 주에 꼭 이렇게 길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따로 이제 연락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걔는 부탁의 말씀. 그래서 꼭 내세요. 근데 꼭 내세요. 조금 못 풀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되게 이건 너무 부족하게 풀었는데 괜찮아요. 뭐 다 잘 맞게 풀 것 같으면은 수업을 왜 듣겠어요? 사실 그죠? 괜찮아요. 걔를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서 내세요. 자, 그리고 첨삭은 다 당연히 100%다 제가 하죠. 걔를. 그래서 제가 빨간 펜으로 잔뜩 표시를 해서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많을 거예요. 그거에 별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걔를 그냥 줄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줄인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요. 화성대의 주요 개론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생각이 들어요.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죠? 책장에 요런 어떤 각 분야의 개론서 하나씩은 당연히 꽂혀 있어야 해요. 수업을 듣는 것과 별개로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은 좋아요. 뭐 나 연조분이 있다. 좋아요. 조성음악의 화성진해. 이것도 많이 푸는 거예요. 되게 좋은 책이고. 그다음에 뭐 화성법 이런 거 쉽수 좋고 뭐 나 사성풀이를 많이 해보고 싶어. 그러면 간추린 성부진행 뭐 다 좋아요. 백정동 선생님의 책에 아주 고전적으로 많이 쓰이는 책이고 다 괜찮아요. 근데 뭐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추가로 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나중에라도 뭔가 그 내용을 찾아보고 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개론서들이다 제가 올려놨고요. 자, 주차별 강의 내용 보시면요. 일단 오늘이 이제 첫 주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이제 3화부터 시작하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은 서성대에는 각자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잘 푸는 사람, 못 푸는 사람, 느리게 푸는 사람, 옛날에 해본 사람, 처음 푸는 사람 굉장히 막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화성대는 정말 조금씩 다른 입장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단 기본반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나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반은 3화부터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3화음 이전의 기초학전 얘기를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표는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음부터 설명하는 반이다. 대신 화음부터는 꽤 자세하고 천천히 가는 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3화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7화음을 할 거고요. 근데 7화음에 좀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주로 잘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7화음과 전이를 두 주에 걸쳐서 하는데 거기에 제가 다음 주에는 사성부 성부진행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병행이니 중복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음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3주차에는 종지의 유형은 설명이 짧거든요. 종지의 유형 설명을 같이 붙여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주차부터가 이제 3화음, 7화음 배웠으면 음악에는 그 화성음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비화성음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화성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또 큰 파트예요. 얘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4주차, 5주차에 걸쳐서 비화성음을 연습해요. 비화성음. 그 다음에 6주차가 되면 이제 오는 계적 전조 까지 할 거예요. 이게 화성대의 기본반의 진도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3화음과 7화음, 그 다음에 종지의 유형, 비화성음, 오는 계적 전초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주체에는 제가 뭘 한다 그랬죠? 그렇죠. 16세기 대위. 그렇죠. 규칙들 정리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주체에는 대위법 하는 주고요. 이렇게 7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의는 이제 화성대의 심화반 이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는 반응계적 화음부터 시작하는 반이에요. 반응계적 화음 그러니까 뭐 붓달림, 칠화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폴리, 육화음, 뭐 차용화음 이렇게 그래서 반응계적 화음들을 심화반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기본반은 오는 계적 화음들 그냥 3화음, 기본적인 7화음 그리고 기본적인 종제 유형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전초까지 가요. 오는 계적 전초까지 가는 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수업은 목요일 수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쌤 수업은 수요일 수업이라서 설날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설날 연휴가 끼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휴강 없이 중간에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서쌤 수업보다 한 주가 일찍 끝나게 되죠. 왜냐면 서쌤 수업은 수요일 날 한번 설날 때 한번 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같이 쉴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지금은 귀찮아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뭔가 진도가 약간씩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과목이든.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 이렇게 6주차, 7주차 되면 그래. 이번 주에 그래도 국악 쉬니까 다시 서양을 좀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양을 좀 빨리 끝났으니까 국악을 그 다음에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진도가 약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2월에는. 그래서 일단 서양음악은 그냥 가야 되겠다. 쉬지 않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월 17일에 종강하는 그런 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삼함과 전이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화성대 시간에는요, 사실 농담을 하고 싶기도 하고 딴 얘기도 하고 싶고 꼬맹이 얘기도 하고 싶고 뭐 그렇긴 하지만 잘 못해요. 왜냐하면 화성대에는 기본적으로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에 항상 쫓겨요. 그래서 얘가 그 뒤에는 또 서양음악 수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아침에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2시간 동안에 해당 내용을 다 어쨌든 소화를 하고 조금 하나라도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문제를 또 푸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문제를 자 그래서 바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약간 시간에 항상 좀 쫓기는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 딴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침이라 그런지 되게 이렇게 과묵하게 이렇게 열심히 푸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제가 좀 빨리빨리 일부러 좀 딴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지나가요. 이 1강을 보시면 삼함과 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앞에 그래도 그리고 요 정도는 다시 언급을 해야지 하고서 거기다 써놓은 게 이제 음정과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조성과 조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하자면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그래서 그 악전, 즉 통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초이라고 하는 어떤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표, 쉼표, 음리름, 음자리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자리듬.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는 그냥 아시겠지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서양음악 심화반에서 처음 1주차, 2주차 때 기초이론 수업을 하기는 해요. 그때 통론을 수업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2주 동안 자세하게 하죠. 근데 걔는 조금 포커스가 달라요. 화성법에서 요구하는 딱 그런 어떤 음악을 읽는 스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기초이론의 전반적인 거를 좀 심화시켜서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이고요. 이 것들을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하진 않아요. 음리름은 뭐고 막 박자는 어떻게 되고 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기초이론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모르면 진행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음정이에요. 음정. 음정은 어떤 거예요? 두음 사이에 거리다.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두음이 있으면 두음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율 음정이 있고 화성 음정이 있는데요. 선율 음정이라는 걸 뭘까요? 그러면 선율적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음정이 이렇게 따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율에서 따란 나눠져 나와요. 그러면 얘가 선율 음정이고 화성 음정은 수직적으로 동시에 같이 울리는 애들이요. 그죠? 이게 화성 음정이에요. 자, 음정의 도수와 성질 제가 이거 하나씩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근데 주의할 거는 같은 음은 1도라는 거 이거 아시죠? 같은 음 1도. 그러니까 얘가 1도, 2도, 3도 이렇게 가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음정 안에 들어있는 오음과 반음의 개수 이거 맨날 이제 음정 계산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뭔가 반음이 변화돼서 성질이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표에 의해서라든지 임시표에 의해서 얘가 그렇죠? 성질이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그쵸? 이럴 때 다 보셨을 거예요. 그쵸? 완전 음정에서 얘가 반음이 하나 더 많아지면 증음정이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요. 장에서 하나 줄어들면 단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쵸?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셨던 것들이고요. 자, 근데 나 이거 아직 숙지가 안 됐다. 만약에 하면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뒤에 넘기시면요. 자, 제가 다른 것들은 막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막 연습을 시켜보고 하지는 않을 건데요. 3도 연습은 꼭 시켜봐요. 3도 연습. 왜냐하면 이제 화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3화음 설명할 때 있어서 3도가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되면 화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음정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증사도였나 이렇게 완전사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도 3도는 바로 나와야 돼요. 얘가 장삼인지 단삼인지가 정말 1초도 아니고 0.5초 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걔네. 그러니까 장삼이라는 건 뭐예요? 오음 2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장삼도죠. 걔보다 반음 하나가 적은 게 단삼도죠. 즉 오음 하나 반음 하나. 그렇죠? 이게 단삼도죠. 자, 그러면 문제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 자, 첫 번째 거. 낮은 음자리표로 되어 있어요. 얘는 뭘까요? 장삼.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도
장삼, 네, 맞아요. 그 다음에요, 파라. 얘는요, 얘 장삼이에요. 그 다음에 레파샵이잖아요. 그죠? 얘는요, 장삼이죠. 맞아요. 장삼. 그죠? 오ным, 오는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파는 오는 발음이지만 파샵이니까 결국 오는 두 개와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시래요. 그렇죠. 이게 단삼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오ным 하나, 반음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요, 미플랫, 솔플랫, 단삼. 이렇게요. 그죠? 빨리빨리 장삼과 단삼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플랫 돼 있으니까 두 개를 마치 약분하듯이 플랫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미솔은 오ным 하나, 반음 하나니까. 그죠? 예. 단삼.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럼 그 아래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실래요? 거기 보면 어떤 음이 있고, 미플랫이 있고, 장삼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래 음을 그려서. 미플랫 아래, 장삼도 아래 음을 그려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문제는 단삼도 위에 음을 그려라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렸어요? 아직 그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죠? 이미 그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미 플랫에서 장삼도 아래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도 플랫, 그렇죠. 그냥 도하면 얘가 단삼도 돼버려요. 그죠? 도 플랫 이렇게 그려야 되고, 도의 단삼도 위면, 그렇죠. 미 플랫 이렇게 해야 되고, 솔샵 단삼도 위, 그렇죠. 시, 그렇죠. 파샵이니까 장삼도 위면, 라샵, 그렇죠. 라샵,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장삼도 아래니까 솔, 그렇죠. 그 다음에 라 장삼도 아래니까 그렇죠. 예, 쉽죠. 이게 아직까지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빨리 정확하게 돼야 돼요. 3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3도를 오케이, 장삼, 단삼, 단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얘를 캐치를 해야지 그 3화음과 7화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도 연습은 정말 그냥 보는 순간 얘를 알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성과 조표예요. 조성과 조표, 이제 얘도 모르면 아예 화성법이 접근이 안 되죠. 그죠? 조성과 조표. 그래서 조표 붙는 순서를 보시면, 조표 붙는 순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본, 그죠? 요런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오도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도권. 그래서 얘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서클을 그리고 있죠. Circle of Fifths인데 걔를 이제 오도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얘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C 메이저 아무 조표 없는 애가 있고요. 그렇죠? 걔랑 같은 조표를 쓰는 애가 얘죠. A 마이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시계 방향으로 가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오도 위의 조로 가는 거죠. 즉 샵 하나가 붙으면서 완전 오도 위의 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G 메이저. 샵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얘 완전 오도 위에, 그렇죠. D. 이렇게 완전 오도, 완전 오도, 완전 오도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갈수록 완전 오도, 완전 오도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갈수록 거꾸로 시계 반대 방향은 어때요?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요, 플랫이 하나 붙으면서 어떻게 가요? 완전 오도 아래의 조로 가죠. 그렇죠? 완전 오도 아래의 조. 그 다음에는요, 얘는 플랫이 하나 더 붙으면 어디로 가요? F의 완전 오도 아래니까 B가 아니라 B 플랫 이렇게요. 그렇죠? 또 완전 오도 아래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 오도 아래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5도 위에 조로 가는 거고 완전 5도 아래 조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 5도권의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조표를 같이 쓰는 나라는 조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만나는 애가 있겠죠.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딱 C 장조의 어떤 딱 대각선에 놓이는, 그렇죠? 그런 조가 누군가요? 여기죠. G 플랫이요. 그죠? F 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G 플랫 메이저,
플랫 6개면 그 다음에 샵 6개면 F샵 메이저죠. 두 개 다로 쓰고 그죠? 여기가 말하자면 맞물리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장조에 되게 먼저다, 가장 먼저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렇게 색사방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보색이 있잖아요. 대각선 끝에.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다. 그럼 도대체 뭐가 멀다는 거지? 조끼리 멀다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조표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는 거예요. 즉 공통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조가 어떤 위해조라고요? 네, 증사도 위해조. 그죠? C장조면 F샵. 얘가 되게 먼저다 이 말이죠. 되게 먼저. 가까운 조는 어떤 조들이에요? 조들끼리 가깝다. 그럼 건반이 이렇게 C장조, D플랫장조 이렇게 하면 가까운 건가요? 건반이 옆에 있으니까. 아니라 이거죠. 가까운 조는 이 오도권 그림에서 가까운 애들. 얘네가 가까운 애들이에요. 양쪽 오른쪽 왼쪽 옆에 있는 애들. 그리고 걔들과 같은 조표를 쓰는 애들. 왜냐하면 그 애들은 조표 차이가 하나씩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공통음이 아주 많겠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 가까운 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애들을 뭔가 관계조 하고서 이름을 따로 붙이죠. 예를 들면 딸림조, 그죠? 완전 오도 위에 조. 버금딸림조, 완전 오도 아래 조. 그죠? 그 다음에 나란한 조, 얘는 조표가 같은 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같은 으뜸음조. 얘는 같은 으뜸음조는 여기 지금 오른쪽 왼쪽에 막 있지는 않지만 얘가 많은 음들을 중요한 음들을 공유해요. 예를 들면 으뜸음이라든지 딸림음 이런 애들을 공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가까운 그죠? 관계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성의 관계들 그리고 조표. 그러니까 조표를 모르면 당연히 접근이 안 되겠죠. 화성법 문제가. 그죠? 조표가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조표부터 외워야 된다. 그 말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봐요. 자, 4페이지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삼화음 얘기예요. 여기서부터가 삼화음 얘기. 자, 삼화음이란 어떤 애를 말하냐? 삼화음. 자, 보시면 삼화음은 어떤 애를 말해요? 어떤 음 위에 3도와 5도를 쌓아 올리면 삼화음이 구성돼요. 즉 어떤 음으로부터 3도 위, 또 걔로부터 3도 위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각각이 이름이 있대요. 각각이 이름. 그래서 어떤 이렇게 화음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냥 동그라미로 일단 3개로 그려볼게요. 콩 3개처럼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근음이고 우리가 루트라고 부르는 애예요. 제가 R이라고 쓸게요. R. 그 다음에 얘로부터 3도 위, 그쵸? 3도 위에 애가 누구래요? 삼음이라고 부르네요. 각각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걔를 3이라고 쓸게요. 숫자. 그 다음에 근음으로부터 5도 위에 그죠? 걔를 오음이라고 한대요. 오음. 걔를 숫자를 이제 제가 5라고 쓸게요. 알겠죠? 이제 이렇게 약자로 표기할게요. 다 매번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R, 3, 5라고 표시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뭔가 골든타임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풀었을 때 제가 다 이렇게 약어로 보통 표시를 해놔요. 거기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 3 하고서 이제 느낌표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든지 그러면 삼음을 중복하다니 이런 쇼크다 이런 의미예요. 삼음을 중복하다니 이런 말이고 예를 들면 5 이렇게 물음표 이제 이렇게 오음이 어디 갔니? 오음이 없잖아.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쓸 때는 이런 삼음, 오음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5를 가끔씩 이제 5의 제곱 이렇게 써놓을 때가 있어요. 즉 이거는 5를 2번 쓰라는 얘기겠죠. 말하자면. 그렇죠? 얘를 오음을 2번 써야 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숫자는 아하, 3음, 5음 이런 애들을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화음을 이제 구성하는 그 음들이 각각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얘기는 화음의 성질이에요. 화음의 성질. 우리가 어떤 성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질이 정말 고약해. 라든지, 성질이 불같아. 성질이 참 그래도 온화한 편이야. 뭐 이렇게 성질을 각 사람을 말을 하잖아요. 그죠? 화음들도 성질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삼화음이라고 하면 4가지 중에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성질이라고 하면 다시 아주 중요해요. 진짜 4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장사마음이니 단사마음이니 증사마음이니 감사마음이니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음의 성질을 써라. 어떤 사마음을 주고서 화음의 성질을 쓰라. 그럼 뭘 쓰라는 거라고요? 얘는 장단, 증감 중에 뭐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화성법에서 뭘 쓰라고 할 때, 뭐를 쓰라고 이렇게요. 딱 매칭되는 뭐를 쓰라고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화성법은 그게 진짜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헷갈리게 뭐를 쓰라는 거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죠. 그래서 꼭 정해진 딱 용어가 있어요. 이론가들이 쓰는 그걸 모르지만 그걸 딱 써주면 돼요. 그냥 인풋과 아웃풋이 아주 명확해요. 사실. 그래서 성질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장단증감이요. 장단증감.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장단증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화성법에서 특히 기본반 1주차, 2주차는 이거 내가 아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잖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나 이거부터 잘 몰랐어.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듣다 보면 내가 아는 것도 있고 저거는 몰랐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조금씩 그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듣다 보면 중간에 모르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진도가 그렇게 느리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모르는 얘기들이 중간에 섞여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는 얘기다 할지라도 이건 지금 너무 쉽잖아. 내가 사마음 장단증감을 모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얘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하면 장은 어떤 거예요? 음이 세 개가 있으면 근음, 삼음, 오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음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쵸? 네 가지가 있대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맨 먼저 장사만 메이저라고 쓸게요. 대문자로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도미솔처럼 말했지만, 도미솔처럼 얘가 장삼도, 얘가 단삼도. 네. 이거죠, 뭐. 그죠? 장삼, 단삼. 제가 그래서 삼도 계산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삼, 단삼 있으면 얘는 뭐라고요? 장사마음. 그렇죠? 단사마음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도미 플랫 솔처럼 거꾸로예요. 아래가 단삼도, 위에가 장삼도요. 위치가 바뀌어요. 알겠죠? 단삼, 장삼. 그러니까 아래 깔려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아래 깔려 있는 게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증이요. 제가 A라고 쓸게요. 얘를 보통 어그멘티드라고 하니까요. 증 코드를. 얘는 어떤 거예요? 도미 솔샵처럼 둘 다 장삼. 이거죠, 뭐. 그죠? 둘 다 장삼도. 그러면 증화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디미니시드라고 쓸게요. 가마음은 얘는 보통 제가 이제 D라고 쓰는데요. 얘를 도미 플랫, 솔 플랫처럼 얘는 단삼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그냥 딱 그림처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림. 아니, 그냥 이렇게 사진처럼요. 그래서, 오케이. 장삼이면 증. 단삼이면 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아하. 걔네가 뭔가 섞여져 있는데, 장삼이 아래 깔려 있으면 장사마음. 단삼이 아래 깔려 있으면 단사마음.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확인 문제 2번이요. 자, 확인 문제 2번 여러분들이 한번 빠른 속도로 거기다 장단증감을 써보세요. 장단증감.
볼까요?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어떤 분은 되게 바로 이미 슉 풀었고, 어떤 분들은 아직 풀고 있으시고, 그죠? 어떤 분들은 이제 두째 줄 풀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 속도가 달라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한 3분의 2 정도 이쯤이면 풀었겠거니 하면 사실 풀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 할게요 하는데 나 다 못 풀었는데 해서 내가 너무 느린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간은 다 못 풀었겠지라는 걸 감안하고 제가 그냥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간상. 그런데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요, 이제 그게 약간 인강의 장점이죠. 멈춰놓고요. 다 푸세요. 알겠죠? 다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거를 맞추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직강은 그냥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진행을 하지만, 자, 보시면요. 자, 첫 번째요. 자, 뭔가요? 증이에요. 맞아요. 장삼, 장삼. 이렇게요. 알겠죠? 증. 그 다음에 얘는요. 장. 맞아요. 얘를 어떤 음색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를 시창청음 시간에도 사실은 얘를 장당진감 이렇게 귀로 훈련하는 거를 사실 많이 시키기는 하는데, 얘는 우리는 지금 청음 시간이 아니니까 얘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장삼도 단삼도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사실은 가는 것이죠. 예. 좋아요. 장삼함. 그 다음에 얘는요. 장삼이니까 예, 증이에요. 증.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가 이런 게 감이죠. 뭐. 그렇죠. 이런 게 감.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장. 맞아요. 그 다음에 도미 플랫 솔 플랫이에요. 지금 얘는 단삼도니까 예, 감이 되겠죠. 감 사마음. 그 다음에 얘는요. 파샵 라니까 얘가 단삼도고, 그렇죠? 라 도샵이 장삼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단삼이 아래 깔려 있으면 뭐라 그랬죠? 예, 단삼마음이라 그랬죠. 단삼마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줄요. 둘째 줄. 얘는요. 장이요. 맞아요. 장사마음. 그 다음에 시레파. 얘는 시레에도 단삼도고 레파도 단삼도니까 이렇게 단이면 뭐예요? 감. 그렇죠. 감. 그 다음에 얘는요. 장.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둘째 줄 네 번째요. 얘는요. 예, 장. 그죠? 그 다음에 낮은 음자리표로 바뀐 거 유의해서 보시고, 미솔시죠. 얘는 단이고, 그죠? 솔실의 장. 그렇죠? 그 다음에 도샵미솔은 단삼이니까 감. 맞아요. 예, 그래서 나 얘 아직 끝까지 못 풀었다 하는 사람들은 얘를 답을 써놓고 얘를 다시 복습할 때 좀 꼼꼼하게 오케이 단삼이구나 이렇게 맞춰서 조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빨리빨리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로마 숫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음의 성질, 근데 사마음의 성질을 안다는 거는 결국 장삼, 단삼을 분명하게 빠르게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3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3도는 꼭 잘 알아야 된다. 걔를. 그리고 얘가 뭔가 그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얘를 그냥 꼼꼼하게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세가지고 오케이 장삼 단삼이면 장삼함 이렇게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화음의 성질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화음의 성질. 사마음의 성질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장사마음, 단사마음, 증사마음, 감사마음 네 가지 중에 하나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이제 장조, 단조에서의 사마음. 그리고 화음의 기능상의 이름. 화음의 기능상의 이름을 얘기를 한대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이제 오선지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선지가 보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에 윗줄에다가 C 메이저 스케일 한번 그려볼까요? 높은 음자리표 이렇게 그리시고 C 메이저 스케일이요. 이제 우리 이거 같이 그려봐요. C 메이저 스케일 약간 간격을 조금 두세요. 그러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요.
C 메이저 스케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각각 3화음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얘를 근음으로 해서, 그죠? 3음, 5음 이렇게 만들면 얘가 그죠? 3화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3화음을 만들어 볼까요? 레는 레파라 이렇게, 미는 미술시, 파는 바라도 이렇게 다 그려보세요. 그렸어요? 이렇게. 자, 3마음으로 다 그렸죠? 그죠?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얘가 지금 C장조에서의 그죠? C 메이저. 에서의 제가 지금 3화음들을 다 만든 것인데 이 C장조에서의 도미솔, 레파라, 미솔지 이런 화음들을 우리가 각각 어떻게 표시하냐면 로마 숫자를 써서 표시해요. 로마 숫자. 그래서 얘가 즉 음계의 첫 번째 음이잖아요. 그죠? 예. 도라는 음계의 첫 번째 음이죠. 우리가 그 음 자체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음계의 첫 번째 음이야. 이렇게 꽃갈을 씌워요. 꽃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도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해요. 그러니까 스케일 디그리예요. 이 스케일에서 몇 번째냐, 이거 스케일 디그리인데 걔를 이제 음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라고요? 음계에서의 몇 번째 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도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거를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위에 캐럿을 씌워가지고 1을 쓰고 위에 이렇게 꽃가를 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라는 애는 음계 네 번째 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 자체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음도 4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시는 얘는 음도 7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음도인데 거기에다가 3화음을 만들면 걔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로마 숫자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도미솔 이렇게 쌓으면 얘를 로마 숫자 1로 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로마 숫자 1로 쓰면 걔가 무슨 말이라고요? 아하, 음계의 첫 번째 음의 화음을 쌓았어. 3화음을 쌓았어. 이 말이라고요. 알겠죠? 즉 도미솔이야.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라 이 말이죠. 알겠죠? 사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로마 숫자를 쓰는 건 아니에요. 얘를 다른 방식으로 3화음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널리 쓰는 방식이 이렇게 로마 숫자 표기법이죠. 로마 숫자로. 근데 제가 보면 얘를 대문자로 썼죠. 그렇죠? 왜 대문자로 써줄까요? 도미솔이 장삼화음이니까. 그렇죠? 얘가 장삼도 단삼도잖아요. 그렇죠? 장삼화음이면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 알겠죠? 자, 레파라는요. 그럼 2라고 로마 숫자 2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로마 숫자. 근데 얘 레파라는 단사마음이니까 소문자로 써요. 이렇게요.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미솔지는요. 얘는 뭐예요? 단사마음. 그죠? 또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파라도는요. 장사마음, 그죠? 장사마음. 그러니까, 대문자, 그죠? 솔시레는 또 대문자, 라도미는 소문자, 그죠?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장사마음, 단사마음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책들은요, 근데 어떤 저서들은, 어떤 이론가들은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미시간에서 제가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티어리 전공, 그 음악 이론 전공들이 학부생 1, 2학년 기초 이론 수업 같은 걸 해요. 화성법도 가르치고, 뭐 시장 전공 수업도 하고, 건반화성도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썼던 교재가 저희가 다 공통으로 쓰던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가 미국에서 되게 널리 쓰이는 그런 교재예요, 사실상. 근데 그 교재는 대소문자 구분을 사실상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유학 가기 전까지 항상 대소문자를 하는 게 그냥 당연히 손에 익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대소문자를 당연히 구분을 했는데 가서 이도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쓰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쓰는 사실 이론서나 그런 책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우리나라에선 별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일 뿐더러 더 자세한 거죠. 그렇죠? 더 자세한 거. 그러니까 나는 이도일 뿐만 아니라 얘는 단사마음이야까지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로마 숫자로. 그러니까 사실 얘가 더 구체적이고도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대소문자 구분을 반드시
하세요. 알겠죠? 시험에서는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 제가 썼는데 시레파는 뭐예요? 시레파는 감사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마음은 어떻게 써요? 소문자로 쓰고 거기다가 동그라미까지 써요. 네. 동그라미. 그죠? 이렇게 7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로마 숫자로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러면 단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단조. 같은 방식으로 A 마이너의 스케일을 한번 그려보세요. A 마이너의 스케일. 그리고 사마음을 만드세요. 네, 우리 지금 한 것처럼. 앞에 지금 장조 한 것처럼 똑같이. 네, 단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생길 건데요. 어떤 다듬기를 써야 되지? 그렇죠? 왜냐하면 단조는 자연 다듬계도 있고 화성 다듬계도 있고 선율 다듬계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화성 다듬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성 다듬계. 우리는 이제 화성을 따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지금 화성 다듬계로 써라 했을 때는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라 라, 그다음에 시, 도, 레, 그다음에 미, 파, 솔, 샵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입금은 만들어서 이렇게 솔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나중에 라로 이제 으뜸음으로 진행할 때 이렇게 반응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요. 화성 단음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요 반응 관계를 만들어서 뭔가 입금음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입금음. 그렇죠? 제가 입금음을 이제 보통 LT라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맨날 아주 칸이 좁은데 거기 골든타임 첨삭지에다가 입금음 이렇게 맨날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LT라고 써놓으면 아 리딩 톤을 말하는 거구나. 아 입금음을 뭔가 희원 쌤이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입금음. 자, 그래서 솔샵을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릴 때 그럼 약간 또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라는 라돔이에요. 시는 시레파라고 여러분이 그렸겠죠? 그렇죠? 근데 도미솔 할 때 도미솔샵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약간 의문이 들잖아요. 솔샵을 해야 되나? 얘는 보통 하지 않아요. 3도는. 알겠죠? 3도에서는 솔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요. 단조에서 3도는. 즉 솔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솔샵을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색으로 좀 써볼까요? 솔샵을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도미솔샵 증사만 불협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작곡가들이 잘 쓰지 않아요. 음악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쓰면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느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음악에서 얘가 잘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냥 대체적으로 작곡가들은 어떻게 쓰더라? 그쵸. 작곡가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다 그냥 장사마음으로 쓰더라 이 말이에요. 장사마음으로. 근데 어쩌다 쓰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어떤 곡에서. 그죠? 어떤 효과를 위해서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장사마음으로 쓰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3도인데 희원쌤 왜 증사마음이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원래 단조에서 3도는 장사마음으로 대부분 써요. 알겠죠? 왜냐하면 증사마음은 불협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도미솔. 자, 그 다음에 레파라, 아이고, 빨간색으로 해버렸네. 레파라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솔시 이제 여기는 이제 의문이죠. 그럼 여기는 또 솔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여기서는 하지 말랬고 앞에서는 그죠? 여기선 해야 돼요. 5도는 무조건 장사마음이요. 이렇게 기억해요. 딸기마음 5도는 무조건 장사마음이에요. 알겠죠? 입금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밀솔샵시 네, 파라도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숫자 쓰면요. 이렇게 소문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라돔이 단사마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로마 숫자 쭉 써볼래요? 여기 아래에다가. 제가 쓰기 전에. 장사마음, 단사마음, 뭐 감사마음 이거 다 구분해가지고 대문자, 소문자 유의해서. 자, 썼어요?
1도 소문자로 썼을 거고 시레파는요. 얘가 단삼이잖아요. 그죠? 시레파는 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감 어떻게 썼죠? 소문자에 동그라미 이렇게 썼죠? 그죠? 도미솔은 어떻게 쓴다고요? 예, 장사마음으로 보통 쓴다고요. 알겠죠? 장사마음으로. 레파라 소문자죠, 얘는. 그쵸? 단사마음. 미솔샵시 5도 항상 뭐라고요? 5도 항상, 5도는 항상 장쪽은 단쪽은 항상 장사마음이에요. 알겠죠? 5도는 다 대문자예요. 5도. 소문자 5도 이렇게 로마 숫자 별로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소문자 5도. 5도는 기본적으로 대문자예요. 알겠죠? 5도. 자, 그 다음에 파라도는요. 장사마음이니까 대문자. 그렇죠? 솔샵 시레는요. 감사마음이니까 7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까지 또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까지. 아, 그러니까 7도는 또 다 감이네요. 그죠?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얘가 각 화음들이.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를 더 그릴게요. 뭐냐면 이제 솔샵을 대부분 써요. 솔샵을. 그런데 얘가 솔샵 말고 이거 말고요. 자연다는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작곡가들이 때때로 자연다는계 있는 음을 가져다가 쓸 때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그래서 얘가 솔샵 말고 입금음 말고 그냥 솔이요. 그냥 솔. 그냥 솔 위에 쌓은 사마음이 가끔씩 사용돼요. 물론 둘 중에 누가 더 자주 사용되게 해요. 둘 중에. 당연히 감사마음인 얘. 입금음 얘가 당연히 많이 사용돼 입금마음이. 그렇지만 얘 그냥 솔시래도 종종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단조에서. 알겠죠? 얘는 솔시래 어떻게 돼요? 화음의 성질이. 장사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7도 이렇게 대문자로 써놓을게요. 이렇게요. 이 화음도 단조에서는 가끔 쓰인다. 아, 그러니까 단조에서는 7도가 두 가지네. 그쵸? 이렇게 감사마음 더 자주 쓰이는 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종종 쓰인다 이 말이죠. 기억해 놓고요. 따로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 마이너에서의 이 사마음이잖아요. 그죠? 이 로마 숫자들은 사실상 되게 장점이 뭐냐면 어떤 조성이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D 메이저여도 이렇게 화음 기호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죠? 얘가 뭐 E 마이너도 화음 기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분석을 하다 보면 저절로 어떤 애는 소문자로, 어떤 애는 대문자로 얘가 익혀지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조성에서 그 대소문자 배열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장점이죠. 사실은 로마 숫자로 쓰는 것에. 그리고 이 이제 각 조성에 이 사마음이 있고 각 화음에 기능상의 이름이 있어요. 기능. 어떤 기능에 따라서 각각 또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1도는 뭐예요? 으뜸하음. 네, 이런 거요. 네, 으뜸하음. 그죠? 그 다음에 5도는요. 딸림하음. 왜 그런 거. 그죠? 4도는 우리 뭐라 부르죠? 버금딸림하음. 그죠? 주요 사마음. 그래서 맨날 초등학교 때부터 으뜸하음, 버금딸림하음, 딸림하음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사실상 다 이름이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2도는 우드뜨마음이요. 맞아요. 예. 으뜨마음인데 으뜨마음보다 하나 위에 음에 도보다 레 위에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으뜨마음, 우드뜸. 그 다음에 3도는요. 3도는 우리가 가온화음이라고 불러요. 가온. 근데 뭐의 가온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도와 5도의 중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온이란 뜻이. 알겠죠? 1도와 5도의 중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센스 발휘해봐요. 6도는 뭐라고 부를까요? 6도는 1도와 4도의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6도라는 애는. 그렇죠? 그러니까 4도가 버금딸림이니까 6도는 버금가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버금가온. 알겠죠? 왜냐면 1도랑 4도의 중간이니까 얘는 6도라는 애는 그러니까 얘는 버금가온. 화음. 그렇죠? 1도, 4도, 5도는 제가 안 썼어요. 그건 다 아는 거니까. 7도는 뭐라고 불러요? 7도. 그렇죠? 입금음이잖아요. 이 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입금화음 이렇게 부르죠. 입금화음. 이렇게요. 입금화음을요. 전에는
입금, 뭐, 미음으로도 쓰고, 입금, 니은으로도 쓰고, 책마다 막 다르게 썼거든요. 근데 요즘 책들은, 가장 최근의 책들은 이렇게 리을 미음으로 쓰는 게 가장 최근의 경향이에요. 리을 미음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쓰는데, 예. 사실, 당연히 이렇게 써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아직은. 얘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 됐고, 그쵸? 그런데 단조 같은 경우도 똑같죠. 이름 다 같아요. 우뜨마음, 가오나움, 버금달림 다 같아요. 근데 얘는 입금화음이지만, 왜냐면 입금음 위에 만든 사마음이니까 입금화음이겠죠? 똑같이. 솔잡실에. 근데 걔 말고 또 요런 애가 있다 했잖아요. 그냥 솔실에. 그죠? 얘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또 센스를 발휘해봐요. 얘 입금화음 바로 오는 위에 음에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우두뜸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는 입금, 아니 입금이 아니라 으뜸으로부터 오는 아래 음에다가 사마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래 으뜸, 맞아요. 예, 아래 으뜸하고 이렇게 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은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죠. 어떤 것들은 아는 것들도 있었고, 그죠? 어떤 거는 가물가물한 것도 있었고, 아래 으뜸하면 또 처음 들어보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각 화음들이 다 이름이 있다. 근데 지금 말한 이름은 뭐에 따른 이름이라고요? 기능, 예, 기능에 따른. 이 화음의 기능이 뭐게? 이 가음의 기능에 따른 이름이 뭐게? 그럼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건 딸림 화음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알겠죠? 다시 이 화음의 성질이 뭐게? 그럼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얘는 장사마음이야.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알겠죠? 이 화음 기능이 뭐게? 그러면 얘는 으뜸화음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용어를 딱 뭐라고 얘기하면 탁 그냥 인풋이 들어가면 딱 아웃풋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용어가 헷갈리지 않고. 자, 그래서 로마 숫자 쓰는 거 그리고 그 화음의 기능상의 이름까지 지금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사실 해야 되는 많은 부분을 했네요, 지금. 자,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어요. 네.